안녕하세요. 인공지능 플랫폼 서비스 구축 및 실습 10차 시 딥러닝과 텐서플로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서서 저희가 딥러닝이 뭔지, 머신러닝이 뭔지, 또 머신러닝 학습 방법에는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봤었고요. 실습도 좀 하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텐서플로우와 CNN 모델을 활용한 실습까지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딥러닝에 대해서 좀 보시죠. 딥러닝이라고 하면 딥 뉴럴 네트워크라고 해서 DNN이라고도 합니다. 인공신경망을 확장해서 인간 두뇌의 뉴런 네트워크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개발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딥러닝은 복잡도가 높은 비정형 빅데이터를 학습시키기에 적합합니다. 비정형 같은 경우에는 앞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어떠한 특성을 찾아내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정형 데이터처럼 뭔가가 정해져 있어서 학습을 시키는 게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이미지, 또 오디오 이런 텍스트도 아주 형태가 정해지지 않는 우리가 SNS에서 특수기호도 쓰고 아니면 길게 외계어라고 하는 이런 문자들도 써서 이렇게 텍스트를 작성을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좀 복잡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학습하거나 분류할 때 이렇게 딥러닝을 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밑에 보시는 것처럼 이미지 분석, 그다음에 자연어 처리. 자연어 처리는 저희가 이제 사용하는 이런 말들에 대한 예전에는 번역기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런 자연어 처리, 그다음에 음성 인식 이런 분야에서 머신러닝의 핵심 기술로 딥러닝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심플 뉴럴 네트워크라고 해서 은닉층이라고 해요. 이게 노란색이 은닉층이라고 해서 이 은닉층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하나밖에 없는 이제 심플한 구성이었는데 요즘은 이제 딥러닝으로 넘어가면서 이렇게 여러 개의 히든 레이어라고 하는 은닉층이 존재를 하는 형태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은닉층이 많아지면 좀 더 결과가 정확해지겠죠. 학습도 많이 하고 계산도 많이 하니까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텐서플로우는 뭔지 한번 보도록 하죠. 텐서플로우는 딥러닝을 위해서 구글에서 제공하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딥러닝 프레임워크입니다.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머신러닝 오픈소스 라이브러리이죠. 왜 인공지능 라이브러리들을 오픈소스로 우리가 오픈을 할까요? 그 이유는 집단지성이 좀 필요해서 그래요. 이러한 인공지능 관련되어 있는 라이브러리들이 거의 오픈소스로 되어 있는데 혼자만의 하나의 연구기관에서 개발을 해서 하기에는 이 영역이 너무 방대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오픈소스를 통해서 전 세계에 존재하는 집단지성들을 모아서 이렇게 인공지능이 더욱더 발전을 하게 된 거죠. 텐서의 원래 의미는 영상 분야에서 우리가 RGB라고 해요. 그쵸? 우리가 삼원색이라고도 하죠. 그죠? 보시면 빨간색, 그 다음에 그린, 그 다음에 블루 이렇게 색깔 가지고 저희가 수치를 넣어서 색을 조합을 해서 컴퓨터에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영상 분야에서 RGB 이미지를 3차원 배열 형태로 나타내는 걸 텐서 이미지라고 하고요. 이 텐서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플로우라고 하는 건 이게 합성어인데 플로우라고 하는 건 데이터의 흐름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텐서플로우에서 계산은 데이터 플로우 그래프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고요. 텐서플로우는 그래프를 따라 데이터가 노드를 거쳐서 흘러가면서 계산을 수행하는 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조금 더 쉽겠죠. 저희가
기존에 이렇게 하나 있는 걸 스칼라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1차원 배열로 쭉 되어 있는 것처럼 된 걸 벡터라고 해요. 그리고 2차원 배열을 매트릭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2차원 배열을 겹쳐서 쌓아 놓은 것처럼 3차원으로 만들어 놓은 걸 텐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좀 더 확장시켜서 뭐 4차원 텐서, 5차원 텐서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흐름이라고 하면 보신 것처럼 텐서들을 합쳐서 계산을 하게 되고요. 이 엣지를 통해서 흐름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텐서가 이 흐름에 따라서 계산을 하고 새로운 텐서를 만들어내는 것, 이렇게 학습이 진행되는 걸 텐서플로우 흐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딥러닝에서 요즘 핫한 CNN이라는 모델을 좀 볼게요. CNN이라고 하면 이제 검색을 하면 CNN 뉴스가 좀 많이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 인공지능의 학습 모델 중에 CNN 좀 살펴볼게요. CNN은 이미지의 특징을 추출을 하는 부분하고 클래스를 분류하는 부분으로 크게 나누어지는 학습 모델입니다. 그래서 특징 추출 영역은 컨볼루션 레이어하고 풀링 레이어를 겹겹이 이렇게 쌓아서 여러 번 학습을 하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to convolution layer라는 입력 데이터에 필터를 적용한 후에 활성화 함수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학습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너무 부담을 가지시고 우리가 CNN 알고리즘을 진짜 다 수학적으로 다 이해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알고리즘이 있고 크게 컨볼루션 레이어, 그다음에 풀링 레이어 등등이 있다 정도 이번에는 그 정도까지만 이해를 하셔도 훌륭하십니다. 그래서 컨볼루션 레이어 다음에 위치하는 풀링 레이어는 좀 선택적으로 들어가는 레이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마지막 부분에 이미지 분류를 위해서 우리는 fully connected 레이어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밑에 그림이 나와 있는데 뒤에서 좀 더 큰 그림으로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미지의 특징을 추출하는 부분하고 이미지를 분류하는 부분 사이에 이미지 형태 데이터를 배열 형태로 만드는 플래튼 레이어가 위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개괄적으로 CNN이면 이 정도 구성되어 있다를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설명드리는 거니까요. 자, 부담 가지지 마시고요. 이 큰 그림으로 한번 보시죠. 여기가 특징을 추출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이 뒤에 있는 fully connected 레이어 쪽이 구분하는 부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면 어느 그림에 있어서 한 부분에 대한 특징을 추출을 하게 되고요. 여기에서 ReLU라고 하는 0보다 작으면 0을 리턴을 하게 되고 0보다 크면 원래 들어온 입력값을 리턴을 하는 이 함수를 사용을 해서 합성 곱이라는 방식을 써요. 이 함수를 써서. 그래서 점점 이 특징을 세분화시켜서 점점 작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점점 더 많은 수의 특징들을 뽑아내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피처 맵이라는 걸 반복적으로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게 만들어지면 저희가 다시 플래튼 레이어라고 해서 1차원 배열처럼 이렇게 다시 만들어지게 됩니다. 벡터가 생긴다고 하죠. 그래서 이미지 뽑아낸 피처들이 다시 벡터 형태로 이렇게 쭉 나열이 되게 되죠. 그런 후에 저희가 다시 fully connected 레이어를 거치면서 특성들을 은닉층처럼 이렇게 입력값을 가지고 계산을 해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학습이 일어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보시면 예를 들어 0.2가 나오면 얘는 홀수고 그 다음에 0.5가 나오면 지브라야. 그 다음에 0.1이면 독이야. 이 중에서 이 가장 크게 나온 값 그죠? 여기 softmax라는 함수가 또 사용이 되는데요. 가장 크게 나온 값이 결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결과를 좀 찾아냈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합성 곱과 풀링, 그 다음에 이 플래튼 레이어를 통해서 특징을 찾아내서
분류해서 계산을 해내는 방식. 이게 CNN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CNN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미지 분석에서 많이 사용이 돼요.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는 거는 어노테이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림을 가지고 그 그림을 잘라낸 후에 거기 그 그림마다 레이블을 붙여요. 이런 식으로. 그럴 때도 저희가 CNN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사진을 가지고 얼굴 인식을 한다거나 했을 때 인풋 데이터를 이렇게 인식할 수 있는 형태까지 쭉 진행할 때도 저희가 CNN 알고리즘을 사용을 해서 이미지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CNN 알고리즘과 쌍두마차인 RNN 모델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릴게요. RNN 모델 같은 경우에는 입력과 출력을 시퀀스 단위로 처리를 하는 이제 시퀀스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순환신경망이라고 해요. 왜 순환신경망이라고 할까요? 순환, 그죠? 뭔가 어디서 도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유닛 간의 연결이 순환적 구조를 갖는 특징을 가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시변적 동작이라는 거는 시간의 변화에 따른 어떤 동작이 발생을 할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시변적 동작 특성을 모델링 할 수 있도록 신경망 내부에 상태를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가 있는 거예요. 여기 써 있네요. 순방향으로만 진행하는 신경망하고 다르게 내부에 메모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요 앞단 상태를 저장을 해서 요 변화를 그 다음 학습할 때 넣어줄 수 있도록 메모리를 이용한 시퀀스 형태를 가지는 게 RNN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순환 인공신경망인 RNN은요, 필기 인식이나 음성 인식 이런 것처럼 시간적 변화를 가지는 데이터들을 처리할 때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음성 인식 요즘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 RNN 알고리즘이 점점 발전을 하면서 음성 인식도 발전을 한 거죠. 한번 그림을 보시면 어렵지 않죠? 앞에서 계산한 무언가가 이렇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가 앞에서 계산한 무언가의 값을 그 뒷계산에 반영을 해주고 또 다시 여기서 나온 결과를 이 뒷계산에 또 반영을 해주는 형태. 그래서 보시면 RNN은 상태를 계산할 때 이전 상태를 사용하게 된다는 게 가장 큰 다른 알고리즘들과 가지는 가장 큰 차이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언어 모델링, 음성 인식, 기계 번역, 그죠? 그다음에 대화 모델링 이런 쪽 주로 이제 음성하고 관련된 쪽에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이제 머신러닝 실습을 할 건데요. 텐서플로우와 CNN 모델을 활용을 해서 정확도가 얼마나 많이 학습에 따라서 상승하는지 실습 모델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저희가 텐서플로우와 CNN을 이용을 해서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지금 CNN 알고리즘에 대해서 세세하게 어떻게 구현되는지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텐서플로우 모듈에서 CNN을 구현하기 위해서 제공하는 함수들이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구나. 우리가 여기에서 텐서플로우를 활용해서 CNN 모델의 정확도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 한번 실습을 통해서 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텐서플로우를 처음 사용하시는 유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pip install 해서 pip install tensorflow라는 명령을 프롬프트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엔터를 치시면 네, 실행이 쭉 올라올 건데요. 이런 것처럼 쭉 설치를 하시면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미리 설치가 되어 있어서 already라고 나와 있죠. 이미 설치가 되어 있지만 만약에 처음 설치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successfully라는 단어가 아래쪽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저희가 텐서플로우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저희가 이렇게 텐서플로우를 인스톨을 했어요. 그러면 다른 라이브러리처럼 임포트를 해야 우리가 이 라이브러리들을 계속 이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import TensorFlow as TF라고 해서 TensorFlow를 TF로 명명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케라스도 가지고 왔네요. 케라스에서 제공해주는 데이터셋이라는 것과 레이어스, 모델스 이렇게 사용을 할 거고요. 이미지는 트레인 이미지하고 테스트 이미지스라고 해서 데이터셋 중에 MNIST라고 하는 저희가 숫자 인식하는 데이터가 있는데 그 데이터를 로드해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반에 저희가 머신러닝 알고리즘 테스트하고 간단한 문자 인식 관련된 프로그램을 스크립트나 뭐 자바스크립트든 아니면 C샵이든 이용을 해서 만들 때 주로 이렇게 MNIST 문자열 데이터를 가져다 많이 쓰니까요. 이번에 한번 경험을 해보시고 혼자서 이제 더 심화해서 학습하실 때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시죠. 자, 이렇게 해서 트레이닝 데이터랑 실제 저희가 테스트할 때 필요한 데이터 로드를 했고요. 이미지를 조금 가지고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인 이미지와 테스트 이미지스라고 해서 좀 불러올 거고요. 네, 이렇게 이미지를 불러왔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근데 보시면 픽셀 값에 대해서 정규화를 좀 해줘야 돼요. 앞서서 데이터 정규화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데이터를 0과 1 사이의 범위를 가지는 데이터로 기준을 맞춰주는 거죠. 그래서 트레인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를 정규화를 또 한번 해주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트레인 이미지스, 그 다음에 테스트 이미지스를 지금 정규화를 통해서 기준을 맞춰주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고요. 기억하시겠죠? 바로 앞에서 설명드렸으니까 CNN 같은 경우에는 컨볼루션 단계가 있다고 했어요. 합성 곱 단계라고 하는데요. 이 단계를 통해서 점점 세부적으로 데이터들을 만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제가 코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컨볼루션 작업이 일어날 수 있도록 지금 보시면 아예 함수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conv2d 이렇게 해서 또 maxpulling2d 이런 식으로 컨볼루션하고 풀링하고 컨볼루션하고 풀링하고 할 수 있는 단계를 함수로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실행을 한번 시켜볼까요? 자, 네, 실행이 됐네요. 기본적인 컨볼루션 단계가 끝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모델이 어느 정도 지금 윤곽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CNN 모듈이. 자, 그러면 모델에 대한 서머리를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저희가 앞에서 컨볼루션과 풀링을 했을 때 나오는 지금 아웃풋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쵸? 점점 사이즈가 줄어드는 게 보이시나요? 진행될 때마다 저희가 그림 혹시 얼룩말 그림 생각나실 거예요. 처음에 큰 그림이었지만 점점 사이즈는 줄어들고 그쵸? 채널은 점점 늘어난 거 보셨을 거예요. 그림에서 그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했으면 저희가 이 컨볼루션과 풀링 단계가 끝나면 플래튼 단계가 있었어요. 그쵸? 벡터 형태로 만들어주는 그 단계 기억하시죠? 그 단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플래튼이라는 함수를 또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플래튼 단계를 거쳐서 벡터로 만들어주고요. 벡터 형태로 만들어준 다음에 저희가 ReLU 함수 적용하고요. 그 소프트맥스라고 해서 통계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기능을
다시 한번 적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실행을 하면 앞선 그림에서 해당한 용어들이 다 나왔어요. ReLU, 소프트맥스, 앞서 뭐 지나가는 형태지만 설명을 좀 드렸으니까요. 그렇게 사용을 할 수 있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모델에 대한 서머리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플래튼까지 진행을 했잖아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자, 어떤 차이가 있나 한번 볼까요? 여기까지 똑같죠? 그죠? 컨볼루션까지 진행을 했고 그 이후에 플래튼이 되면요. 지금 개수가 굉장히 늘어 있죠. 분리되어 있던 걸 일렬 형태로 벡터 형태로 쭉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나래비를 세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쭉 일렬로 세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개수가 확 늘어난 거죠. 예, 이렇게 여기까지 저희가 그림에 나온 대로 그쵸? 컨볼루션하고 풀링하고 플래튼까지 하고 소프트맥스까지 적용을 해서 여기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모델을 한번 컴파일을 해보려고 해요. 자, 모델을 컴파일을 할 거고요. 평가는 어큐러시라고 하는 정확도를 가지고 평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위에서 컨볼루션 진행된 거를 얘는 컴파일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컴파일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학습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학습 진행하는 함수 기억하시죠? fit이라는 지금 어떤 학습에서든 다 똑같이 fit이라는 걸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피팅 한다고 하잖아요. 제가 발음이 좀 안 좋지만 피팅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모델에 대해서 실제로 트레이닝 이미지스 넣어서 얘는 5번 반복 학습하라 라는 횟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반복 학습의 횟수. 그래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진행되는 거 보이시나요? 여기 숫자 올라가는 거. 네, 이렇게 5번의 반복적인 학습이 완료가 됐습니다. 보시면 옆에 오른쪽에 어큐러시라고 해서 점점 향상되는 거 혹시 보이실까요? 네, 그러면 저희가 모델 평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게 향상이 됐는지 한번 보시죠. 자, 보실게요. 지금 어큐러시가 0.98, 그러니까 98% 이상의 정확도를 보여준다고 결론이 나왔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눈으로만 숫자로만 보면 좀 보기가 어렵죠? 저희가 그래프 형태로 한번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다른 사람의 코드를 분석하는 것도 중요한 학습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저희가 차트로 보여줄 거기 때문에 매플로립을 임포트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를 그려주기 위해서 field.figure 사이즈죠. 예, 피규어 사이즈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스율하고 정확도하고 좀 이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실까요? 학습을 반복한 거죠. 5번의 학습을 반복을 했어요. 학습을 반복을 하면서 점점 로스율은 떨어지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학습을 반복할수록 트레이닝이라고 되어 있죠. 트레이닝에 대한 결과는 처음에 0.955에서 시작을 해서 0.99까지 올라간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시각화에서 어떠한 데이터를 대입하고 하는 것들은 C샵이나 자바스크립트를 이용을 해서 따로 구현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CNN 알고리즘을 통한 정확도 파악까지 진행을 하셨습니다. 네, 동영상 잘 보고 오셨나요? 조금 어렵죠? 예, 생소한 함수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번 시간에 이걸 전부 다 이해를 해서 어떻게 활용을 해야지 라기보다는 이러한 기능을 제공을 하는
파이썬 라이브러리들이 있구나 정도 이해하는 시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